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슬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네슬레는 제가 블루보틀 하면서 이 네슬레가 최근에 블루보틀을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네슬레는 초콜릿 제품들, 그리고 이 코코아, 그리고 이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식품회사잖아요. 그런데 네슬레가 이런 식품 제조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이 외식업체까지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네슬레 하면은 최근에 가장 이 핫한 브랜드가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이 회사 그리고 사업 내용을 확장하고 있는 네슬레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네슬레를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을 보면서요,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슬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네슬레가 이 창립자 이름이더라고요. 이 네슬레의 창립자가 바로 앙리 네슬레입니다. 이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앙리 네슬레는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제가 여기 오탈자가 좀 났어요. 1814년입니다. 1814년에 태어났습니다. 8월에 태어났다고 하고요. 이 앙리 네슬레는 원래 약사였다고 합니다. 약사이자 화학자였다고 하는데요. 네슬레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의 이름에서 나온 건데요. 우선 네슬레라는 이름은 이 보금자리, 둥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뒤에 잠깐 스펠링을 제가 적어놨고요. 앙리 네슬레가 살던 당시에 유럽은 이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의 가루형 분유인 페린닥테를 개발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아식이 존재하기는 했지만요, 이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유아의 입맛에 맞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유는 보관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슬레가 개발한 것이 이 페린닥터라는 조제 분유입니다.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상의 스위스 우유를 농축해서, 지금 현재 네슬레의 본사도 베베라는 스위스의 아주 작은 도시에 있거든요. 스위스 우유를 이용해서 농축유를 만들고, 그리고 딱딱한 비스킷을 구운 이 밀가루를 다시 빻아서 우유와 섞은 다음 건조시킨 것이 바로 조제분유 페린락테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앙리 네슬레의 최초 제조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제분유는 방금 나왔죠. 이 네슬레는 영어로 네스트, 둥지,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슬레의 이 로고를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네슬레가 이 시작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제분유의 기원이 이러한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보금자리 같은 따뜻한 엄마의 마음, 이런 그 슬로건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조제분유는 1867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 기적의 제품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이 생존 가능성이 없는 아기들이 회복이 빨랐고요. 그리고 네슬레 시리얼의 공급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슬레는 과학자나 의사들과 더욱 협업해서 이 최고의 지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제품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앙리 네슬레가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10년간 이 유아 시리얼 제품이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러시아를 포함한 18개국에서 이미 판매되기 시작한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앙리가 189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이 사회적인 기업,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학 지식을 활용하고 헌신했던 이런 사업가로 기억이 된 것처럼 이 앙리의 집념과 헌신이 네슬레의 기업의 이념이자 철학이 되어서 지금까지 네슬레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슬레 회사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슬레의 역사를 보면 1866년 조제분유가 1867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1866년에 앵글로 스위스 연유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 앵글로 스위스 연유회사가 유럽 최초 연유 공장을 스위스에 설립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67년에 앙리 네슬레가 이 페린락테를 개발하고 1905년에 바로 이 앵글로 스위스와 합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네슬레 그룹이 이 앵글로 스위스라는 회사, 연유 회사와 합병하는 데서부터 네슬레라는 회사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슬레의 이 역사는 염료화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연유 기업과 합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식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병이 된 네슬로 앵글로 스위스는요, 20여 개의 공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판매장을 확장했다고 하고요. 1914년에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죠. 이 연유와 초콜릿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가공 설비들을 모두 인수해서 이때 공장이 40개로 확장이 되었다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성공한 기업이나 이 리더들을 보면은 그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서 1938년에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소비 하락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네슬로 이때 명칭은 네슬레 앤 앵글로 스위스였어요.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네슬레에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해서 네스카페 커피가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스카페 커피가 인스턴트 커피잖아요. 그래서 이 네스카페 커피를 출시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가 되겠네요. 우리나라에는 1960년 이후에 동서식품의 인스턴트 커피가 출시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 경제 공황이 이루어진 시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커피 문화가 정착이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커피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어디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네슬레에서는 커피 생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1947년에는 이 군대에 납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타격을 줄여나갈 수 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947년에 이 사진에서 보이는 매기 스프와 시즈닝을 생산하는 알리멘타나와 합병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슬레 알리멘타나가 탄생한 것이 1947년도라고 합니다. 지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8년 이후에 이 전쟁 후에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네슬레 알리멘타나는 네스퀵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네스퀵과 매기 간편식, 여기서부터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수 시장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이때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는 냉동식품이나 제약, 화장품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업 인수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1960년대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네슬레는 영양, 건강 이러한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슬레는 미국, 동유럽, 아시아 등으로 확장이 이어지면서요. 방금 사진에서 봤던 생수, 그리고 아이스크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물 사료 사업에도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슬레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세계 리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이 네슬레의 역사, 그리고 네슬레의 창립자 앙리 네슬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네슬레가 여러분들께서 네스퀵이라는 제품, 그리고 최근에 네스프레소, 그리고 블루보트를 인수한 네슬레, 그래서 식품 쪽으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네슬레의 초창기 창립자가 약사이면서 화학자였던,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한 이 조제 분유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아주 특색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슬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네슬레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네슬레의 현황은 먼저 우리나라는 1979년, 거의 1980년도죠. 1979년에 농어촌 개발공사와 합작해서 먼저 한서식품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1981년에 동양맥주가 농어촌 개발공사로부터 지분을 인수받아서 1987년에 두산그룹과 합작해서 한국 네슬레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네슬레는 1987년에 세워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 두산그룹이 지분을 팔면서 완전히 외국계 기업이 다시 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 최근이죠. 2014년에 이렇게 롯데푸드와 새로 합작하면서 롯데 네슬레 코리아로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네스카페 커피 믹스 아시죠? 그리고 커피 파우더를 비롯한 각종 음료를 유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과류와 캡슐 커피 부분이 따로 분리해서 네슬레 코리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슬레의 제품들은 제각각 여러 모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제과류와 캡슐 커피 분야는 네슬레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네슬레 코리아는요, 네슬레의 현지 법인입니다. 그래서 네슬레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슬레 코리아의 역사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네슬레 코리아가 세워지기까지 이 80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여러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롯데뿐만 아니라 동서식품이라든가 이 많은 식품 회사들이 네슬레의 제품들과 기술 협약을 맺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슬레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요, 한 곳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네슬레의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